자, 그러면 삭제하는 법까지 배웠어요. 그리고 판다스의 주요한 특징 중에 하나, 데이터 분석에 쓸만한 함수들이 많다고 했죠. 그 함수들을 하나하나씩 한번 볼게요. 유용한 거 위주로. 데이터 프레임이 이렇게 있습니다. 데이터 탐색에 유용한 함수들을 볼게요. 먼저 describe 함수가 있어요. 일단 실행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population이라고 있고요. 키 값은 count, mean, standard deviation, minimum, maximum, 그리고 25%, 50%, 75%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은 먼저 describe는 숫자 열에만 적용돼요. 그러니까 요건 지금 문자, 오브젝트죠. 문자. population만 숫자죠. 그러니까 숫자 열에만 적용되고요. 숫자 열의 통계 값을 보여주는 거예요. 일단 population에서 개수가 몇 개인지, 하나, 둘, 세 개. 카운트가 3이죠. 참고로 이거는 이 scientific notation인데 E가 10이라고 보면 되고요. D가 지수예요, 지수. 그러니까 이거는 3.0 곱하기 10의 0승이에요. 그러니까 3이겠죠. 요건 얼마죠? 5.07 곱하기 10의 8승인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표기법은. 미는 뭐죠? 평균이죠. 이 세 개, 인구수 세 개의 평균을 구해준 거고요. describe 함수가. std는 standard deviation, 그리고 밑에는 5 쿼타일이라고 하는 통계값이죠. 최소값부터 최대값, 그리고 중간과 그 중간. 그래서 5분위 값. 이렇게 보여줍니다. describe를 하면. 굉장히 유용해요. 지금은 이렇게 칼럼이 3개밖에 없고 심지어 숫자열은 하나밖에 없는데 칼럼이 여러 개다 하면은 describe 함수 하나만으로도 이런 간략한 통계값들을 한눈에 볼 수가 있어요. 데이터 탐색에도 유용하겠죠. 이 칼럼에 몇 개의 값이 있고 평균은 어떻고 분포는 어떻게 돼 있는지를 한눈에 보여주는 함수예요. 그리고 초반에 봤던 헤드 함수. 헤드하고 실행을 하시면은 처음에 데이터 프레임의 제일 최상단의 데이터들만 보여줘요. 근데 이게 기본값이 n equal 5거든요. 근데 요 데이터 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5개조차 안 되니까 모드가 나오는 거고요. n equal 5가 생략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n equal 1 이런 식으로 하면은 하나만 나오고 n equal 2 하면은 초반 2개만 나오는 거죠. 헤드가 있으면은 테일도 있겠죠. 밑에 나올 거예요. 그리고 sort value, 영어 그대로 정렬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렬을 뭘 기준으로 할 건지를 보는 거죠. population, 인구수를 기준으로 정렬을 하겠다는 거예요. 보니까 정렬이 돼 있네요. 제일 작은 것부터 제일 큰 것까지 쭉 정렬이 돼 있죠. 이건 sort value로 하는 겁니다. 정렬의 기준은 이렇게 안에 넣어줘야 돼요. 근데 이게 지금 보면은 오름차순 정렬이죠. 내림차순 정렬을 할 일도 있잖아요. 내림차순 정렬을 하고 싶으면은 뒤에 이 문구를 추가를 해주시면 돼요. ascending equal first. ascending이 오름차순 정렬이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방금 실행했던 이 코드에는 이게 요 코드인 거예요. 그리고 이 true가 기본값이니까 생략돼 있었던 거고요. 요 코드인데 ascending 값이 생략이 돼 있었던 거고요. 오름차순 정렬. 내림차순 정렬은 생략하면 안 되겠죠. first라고 명시를 해줘야겠죠. 이렇게. 그러면 내림차순으로 정렬이 된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즈널 같은 경우에는 혹시 공백인 값이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지금 모든 데이터가 값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false라고 나오고요. 혹시 널 값, 공백인 값이 있다면은
이가 true가 나와요. 근데 이게 만약에 데이터가 엄청 크다, 데이터 프레임이 엄청 크다. 지금 데이터 프레임이 되게 작잖아요. 쉐이프가 3,3, 3행 3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담 없이 이 코드를 실행을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게 100만, 100만이라고 봐요. 그럼 이 코드를 실행하는 순간 100만 곱하기 100만 개의 데이터가 여기 쫙 다 나타나야 돼요. 사양이 안 좋은 컴퓨터가 뻗을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실행을 하진 않고요. 모아서 실행을 해요. 그게 is null하고 any를 적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country나 capital population 중에 하나라도 null 값이 있냐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false인 거죠. 여기서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 게 여기서 엑시스가 0이 생략된 형태거든요. 여기에 생략된 형태인데 엑시스가 분명히 0이면 행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거 보니까 지금 컨트리 캐피탈 파퓰레이션으로 나와 있잖아요. 이건 지금 열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헷갈릴 수가 있는데 엑시스를 조금 더 정확하게 설명하자면은 어떤 방향으로 연산을 할 것인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any에서 엑시스 0으로 했잖아요. 그러면은 행 방향으로 연산을 해 나간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행 방향으로 0번의 컨트리가 false, 1번의 컨트리가 false, 2번의 컨트리가 false니까 다 false니까 컨트리도 false인 거예요. 요거 이해되세요? 어떤 방향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엑시스는. 그럼 반대로 any에 엑시스 1 적어두면 어떻게 될까요? 행별로 보게 되겠죠. 이렇게 0번 행에 다 false죠. 1번 행도 다 false, 2번 행도 다 false니까 이렇게 all false로 나오는 거죠. 보통 이렇게 행 열별도 보지만 any를 2번 쓰는 거예요. 2번 쓰면 행도 종합되고 열도 종합돼서 이 데이터 프레임에 null 값이 하나라도 있나요? 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false가 나와요. 지금 데이터 프레임에 빈값이 하나도 없어서 이렇게 나오는데 빈값을 한번 넣어 볼게요. 똑같은 데이터 프레임을 복사를 해서 에러시 인덱스를 하는데 0번째 행의 파퓰레이션을 아무것도 넣지 말아 봅시다. 그럼 어떻게 되죠? 여기가 NaN으로 뜨죠. 여기가 지금 비어 있잖아요. 그리고 is null을 해봐요. 컨트리랑 캐피탈은 false가 뜨죠. 아까처럼. 근데 population은 true가 떠요. null 값이 존재하니까. 이렇게 any를 빼고 보면 조금 더 명확해져요. 이렇게 nan 값만 true로 뜨는 거죠. 이렇게 is null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aggregate 함수, aggregate는 이제 모으다 이런 뜻인데 데이터 프레임에 있는 값들을 다 모아서 계산을 해주는 함수들을 한번 볼 거예요. describe 함수에서 나왔던 describe를 쪼개놨다고 보시면 돼요. describe 했을 때 어떻게 됐었죠? 모든 통계값들이 다 나왔죠. 숫자 열에 한해서만. 카운트는 뭐 어떻게 하는지 볼까요? 각 열별로 몇 개인지 세는 거예요. sum은 다 더하는 거예요. 데이터 프레임이 지금 이렇게 있었잖아요. 다 더한 거예요, 그냥. 스트링끼리 더했으니까 이렇게 된 거고, 스트링끼리 더했으니까 이렇게 됐고, 파퓰레이션 모두 다 더하면 이렇게 되죠. 보통 엑셀에서 표 만들고 제일 밑에 총계, sum 이런 값 넣잖아요. 그런 연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sum은 합을 구하는 함수였으니까 min은 뭘까요? 미니멈을 구하는 함수예요. 최소값. 최소값이 나온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이거는 뭐냐? 문자열에서 최대 최소는 알파벳 순으로 비교를 해요. 즉 A가 B보다 작은 거예요. B는 C보다 작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작을 보면 B, I, B잖아요. 그러니까 B가 더 작고 E와 R을 비교하면 R보단 E가 더 앞서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최소값이 된 거예요. 스트링에서는 최대 최소를 이렇게 비교를 합니다. 반대로 Z가 제일 크겠죠. 맥스 이렇게. 그러면 숫자의 최대값, 문자의 최대값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최대 최소는 문자도 숫자도 다 할 수는 있는 건 알겠어. 그러면은 평균 어떻게 될까요? 숫자는 평균이 되겠지만 문자열은 평균을 구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자열 칼럼은 나오지가 않아요. 평균을 구했을 때, 민 했을 때. 마찬가지로 미디안을 구했을 때도, 중간값을 구했을 때도 숫자열에만 적용이 됩니다. 이렇게 애그리게이트 함수를 구했고요. 실습을 할 건데요. 일단 데이터를 받아주시고요. CSV 형태로 다 받아졌으면은 titles.csv 파일이 구글 드라이브에 받아졌을 거예요. 요거를 titles라는 데이터 프레임으로 읽어 올게요. CSV 파일이니까 read CSV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잘 불러와졌는지 한번 head라는 함수로 실행을 해볼게요. 잘 불러와졌네요. 자, 그러면은 이제 밑에 실습 문제가 여러 개 있죠. 요거를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는데 5개를 직접 푸는 시간을 드려볼게요. 오늘 저희가 배운 걸로 다 풀 수 있어요. 혹시 모르겠다 싶으면 질문을 하셔도 되고 위로 올라가서 참조를 하셔도 됩니다. 시간은 한 10분 드릴게요. 먼저 질문 들어온 거 말씀드리고 진행을 해볼게요. 아까 any가 2번 적용된 결과 이런 거 보면은 어떻게 이 단일값이 나올 수 있냐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any도 결국 애그리게이트 함수예요. 애그리게이트 함수. 그러니까 요거는 이해되시나요? 데이터 프레임 2차원이었잖아요. 근데 카운트를 쓰니까 이렇게 차원이 하나 줄어들었죠. 요거랑 마찬가지예요. any도 쓰니까 차원이 하나 줄어든 거예요. 근데 any를 2번 썼으니까 차원이 더 줄어든 거고요. 순전히 숫자로만 돼 있는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요런 데이터 프레임에 대해서 any를 적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칼럼별로 애그리게이트에서 이런 결과가 나오고요. 여기에다가 한 번 더 any를 적용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고요. 카운트가 되진 않을 것 같은데 되네요. 데이터 프레임 카운트도 동일한 애그리게이트 함수거든요. 카운트 하면 각 칼럼별로 카운트를 하죠. 그리고 요 시리즈에서 몇 개인지 한 번 더 세는 거예요. 카운트를 넣어버리면. 이렇게 넣어버리면 지금 이 코드의 결과잖아요. 그럼 여기서 카운트를 한 번 더 넣어버리면 이게 몇 개인지 세는 거예요. 하나, 둘, 셋. 그럼 차원이 줄어들죠. 애그리게이트 돼서. any도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먼저 실습을 계속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titles 잘 읽어왔고 초반 5개 잘 출력이 됐어요. 근데 몇 개인지 모르겠어요. 데이터 프레임에는 몇 개의 영화가 기록되어 있나요? 혹시 이거 어떻게 푸셨나요? 몇 개인지 세면 되겠죠? 이렇게 해도 될 거고 다른 방식도 있을 수 있겠죠? 쉐이프를 보는 거예요. 이렇게 21만 5,981개가 들어있네요. 하지만 요거는 조금 위험해요. 만약에 이게 타이틀이 뭐 널값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isNull을 해서 제거를 해주고 봐야겠죠. 이렇게
몇 개의 영화가 기록되어 있는지 봤습니다. 타이틀에서 가장 빠른 시기에 제작된 영화 2개를 표시하세요. 그럼 지금 타이틀스를 보니까 타이틀이 적혀 있고 영화 제목이 적혀 있고 개봉 연도가 기록되어 있네요. 그러면 가장 빠른 연도니까 일단 이어로 솔팅을 해야겠죠, 정렬을. 그러면 타이틀즈를 sort values를 하고 뭘로 소팅을 해야 되죠? 타이틀인가요? 이어인가요? 이어죠? 이어로 밸류를 하면은 그냥 엔터를 치면 21만 개가 다 나오진 않겠지만 좀 무리가 있겠죠? 이 정도는 해도 될 것 같긴 해요. 알아서 줄여주니까. 그러면 제일 빠른 시기에 제작된 영화는 요거 2개. 요거 영화 2개가 있고 조금 더 깔끔하게 보려면은 여기에다가 뭐 예로 C 해서 뭐 0부터 2 하면은 0번째 첫 번째가 나오겠죠. 근데 굳이 이렇게 안 하고 헤드 배웠잖아요, 우리. 이렇게 하면 더 깔끔하죠. 더 깔끔하게 할 수 있고 제목이 햄릿인 영화는 몇 개가 있나요? 예요. 요거 비슷한 거 했었죠. 수도 이름에 AM이 포함되는 거. 그런 것처럼 요거는 햄릿이네요. 근데 이전에는 AM이 포함이면 이거는 정확하게 햄릿이어야 해요. 일단 제목을 먼저 가져와야겠네요. 데이터 프레임에서 제목을 먼저 가져와야겠네요. 여기서 스트링을 써도 되고 여기서는 그냥 해도 될 것 같은데 하면은 불리언 인덱싱이 적용이 됐네요. 그럼 요거를 한번 넣어 볼까요? 타이틀스에 필터링을 적용을 해버리면 이렇게 타이틀이 햄릿인 영화가 이렇게 많네요. 근데 몇 개가 있냐고 물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카운트를 해주시면 되겠죠. 19개가 있네요. 19개가 있어요. 또 다른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그냥 랭스에 넣어버리면은 19개 잘 나오죠. 다음 실습. 제목이 트레저 아일랜드인 영화를 제작연도의 오름차순에 따라 표시하세요. 힌트는 솔트 밸류. 먼저 제목이 트레저 아일랜드인 걸 찾아야겠네요. 근데 다행히도 우린 요거 위에서 해봤죠. 타이틀이 아일랜드인 거를 쭉 뽑아 봅시다. 그러면 트레저 아일랜드인 제목인 가진 애들만 쫙 나왔어요. 그럼 요거를 정렬하면 돼요. 정렬 기준은 연도겠죠. 이렇게 하면은 오름차순에 의해서 정렬이 됩니다. 마지막 실습. 1950년에서 1959년 사이 몇 개의 영화가 만들어졌나요? 요거는 했던 거랑 유사하죠? 유사하게 적용을 하면 되겠죠? 타이틀즈에서 years가 1590 이게 조건 1 years 이어네요. 이게 조건 1번이고 두 번째 조건은 1590 1959년 이렇게 이렇게 조건을 줍시다. 그러면 조건을 얻었죠. 필터를 먹여주고요. 여기에
조건을 넣어주는 거예요. 다 세면 되겠죠? 셀 필요 없으면은 1590, 1959 45,000개가 있네요. 이렇게. 이게 실습이 조금 어렵게 느낄 수도 있는데 그거는 익숙하지 않아서예요. 익숙하지 않으면은 제가 강의 자료에 실습에 좀 연습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파일을 넣어놨거든요. 요걸로 실습을 해주시면 돼요. 똑같은 형태예요. 정답도 다 밑에 적혀 있고요. 이런 정답이 나올 수 있도록 코드를 빈칸에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